한국 야구가 드디어 금메달을 땄습니다. 한국 사람들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대만하고 안 좋은 감정이 많았는데 또 거기에서 대만하고 붙어서 이겼습니다. 최근에 그 야구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습니다. 거기에서는 감독이 그 야구에서는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 포프리도요 야구팀이 있습니다. 포프리 야구팀. 사장님 맞죠? 포프리 야구팀인데요. 아마추어 그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일요일마다 합니다. 지금 요즘에 시즌이죠. 내일 또 경기 있으시잖아요. 야구를 하는데 와 저는 엄청나더라고요. 아니 뭐 사장님이면 다 투수하는 겁니까? 사장님이 다 투수해버려요. 다 투수. 제가 보기 실력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사장님이니까 막 투수해버리고 막 점수 엄청 줘버리고 막. 그런데 이 야구에는요. 저도 저 트렁크에 야구 글러브를 항상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희 남자 실장님하고 저희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금 캐치볼밖에 못해요. 캐치볼 이렇게 연수원 앞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더 주고 받고 또 이제 저 오창규 실장님 눈탱이도 까고 막 이렇게 빡 이렇게 재밌습니다. 그런데 그 야구 다큐멘터리에서는 그날의 주제는 뭐였냐면 사인입니다. 사인. 그래서 3루 쪽에 코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3루 주자에게 그리고 1루 이제 타자에게 사인을 주는 거예요. 번트를 대라, 쳐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분들 사인하는 거 보셨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 하는 뜻인가요? 저도 몰라요. 지금 제가 지어놓은 거거든요. 저도 지금 뭐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인의 비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엄청 중요한 거. 이거 이제 알면 재밌습니다. 사람이 모르면 재미없어요. 삶의 룰을 알아야 재밌죠. 야구도 룰을 알아야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인의 비밀은 이런 겁니다. 뛰어! 무조건!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저쪽에서 체크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약속을 하는 거예요. 허리 밑으로 사인을 보내주면 그것대로 해라. 이게 사이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속이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죠, 막. 자, 이건 근데 다 무슨 사인입니까? 다 이제 호구. 자, 구라죠. 다 가짜입니다. 다 왜냐 허리 밑으로 손이 지금 안 가잖아요. 다 가짜예요. 네. 그러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이거 뭐라고 하는 걸까요? 뭘까요? 느낌으로. 뛰어. 무조건. 그러니까 이제 이게 타석에서 타자는 3루에 있는 저 사람의 그리고 아니면 3루에 있는 뭐 주자들은 다 이제 누구의 뭐만 보는 거예요? 미리 사전에 약속한? 네. 그러니까 어떤 거는 이제 미리 이제 얼굴 위로 손대면 그게 사인이다. 어떤 날은 허리 밑으로 손대면 그게 사인이다. 어떤 날은 가슴에다가 어떤 신호를 하면 그게 사인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하다가 이렇게 이건 다 헛걸 보내다가 이걸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뛰어라. 근데 뛰지 마라. 빵꾸 끼지 마라. 경기 중에 빵꾸 끼면 안 된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사인 엄청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인만. 근데 어쩌면 야구랑 삶이랑은 또 똑같은 것 같아요. 삶 너머의 삶에서 나한테 보내는 사인이 있거든요. 네. 뛰어라. 지금은 뛰지 마라. 어떻게 하랄까요? 이건 좀 어떤 느낌인 것 같습니까? 퍼져라. 퍼지고 싶은 겁니다. 지금 다 자기 안에 있는 마음으로 언어를 해석해내는 겁니다. 퍼져라. 퍼지십시오, 선생님. 저는 보통 쉬어라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퍼져라. 그렇죠. 그런 구체적인 단어가 필요합니다.
삶이 우리한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달려라. 지금은 쉬어라. 지금은 남편한테 맞아라. 지금은 남편한테 맞아라. 맞아가지고 파트라슈가 되라. 지금은 봐라. 뭐 그런 사인이 있지 않겠어요? 삶이? 지금은 먹을 때다. 지금은 사랑할 때다. 두려워하지 마라. 뭔가 사인을 보내주겠죠. 근데 이제 안 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저게 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삶하고 이거 안 맞춰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뛰라고 할 때 뛰지 않고 그냥 번트해버리고, 아니면 도를 하라고 했는데 서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게임이 막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어쩌면 절대자든 삶 너머의 삶이든 아니면 우리 마음 안에서든 어쨌든 우리에게 사인을 계속 보내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인을 잘 못 들으니까 삶이 자꾸 엉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사이에도 서로 사인이 있습니다. 애들도 아빠한테 사인을 보내요. 근데 뭐 해주세요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자기 아이의 방법으로 보내는 겁니다. 아버지 이건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 맞짱 뜹시다. 아버지 맞짱 뜹시다. 아버지 맞짱 뜹시다. 예? 뭐 개국장 떼고 뭐 남자들 붙읍시다. 뭐 모든 인간들은 서로 다 사인을 보내거든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보내요. 그런데 그게 잘 못 알아듣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열심히 보고 엉뚱하게 치는 거예요. 전혀 엉뚱하게.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열심히 뛰었는데 왜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근데 감독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난 너한테 그렇게 사인 안 보냈어. 너 왜 약속한 대로 안 해? 그러니까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난 그 약속이 뭔지 잘 몰라. 삶과 인간의 보편적 약속들이 있습니다. 네. 아주 독특하게 보내지 않아요. 보편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맛있다고 하는 음식은 보통 이 사람도 맛있어 해요. 네. 외국에 여기 가보면 좋다라고 하면 보통 가보면 좋아요. 네. 야, 너 그거 한번 먹어봐. 그 집 음식 맛있어. 그럼 보통 맛있다고 합니다. 8, 90%는. 그 보편적 약속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개인 차이에 따라서 전 10%, 20%의 특수한 약속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보편적인 약속. 자, 그러면 그 약속을 어떻게 하면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것인가? 첫 번째, 그 사람들이 연습을 엄청 열심히 한대요. 감독은 계속 집에서 혼자 막 이거 한대요. 막 밥 먹으면서. 뭐 이렇게. 계속 하는 거야. 네. 저는 그것도요, 그 사인도 이렇게 자꾸 공부하고 배우고 연습하고 그래야 아는 것 같아요. 관심을 가져야. 네. 어느 날 삶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계속 그냥 사는 사람도 있어요. 물병처럼. 네. 자,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자기의 소리를 듣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희한한 건 그 소리는 어떻게 듣느냐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하늘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를. 내 삶 저편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를 어떻게 듣느냐는 거죠. 그거는 역시 첫 번째는 관심인 것 같아요. 인식이 깨어나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국민학교 다닐 때 원래 즐겁게 다녔습니다. 원래 성격이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신주머니 이렇게 큰 거, 저 신주머니 갖고 다녔거든요. 물체주머니하고. 그 물체주머니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들어있는 거 있습니다. 이제 그거랑 이렇게 막 노래 부르면서 학교를 갔었어요. 이렇게 갔는데 맨날 저희가 잘 까먹어요. 뭐를. 신주머니 같은 거 안 갖고 가고. 그럼 하루 종일 발 시려워요. 그때 초치라는 바닥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연병할 놈, 오살할 놈이 지금 애비를 닮아가지고 정신이 없는 놈이야. 저는
에휴, 저 쪼저리 좋고 매저리 좋은 놈. 막 욕을 해요. 그 욕이 무슨 욕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축복의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에이, 쪼저리 좋고 매저리 좋은 놈아. 자, 이게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뭐 정확하게 의미는 못 하겠는데 아무튼 안 좋은 에너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막 하는데 이제 책가방 지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이제 책가방 지고 이제 신주머니 지고 막 이래가지고 학교에 갔어요. 이렇게 확인하고 물체주머니랑 학교 왔는데 허전한 거예요. 책가방 안 지고 물체주머니만 이렇게 지고 온 거예요. 신주머니하고. 보십시오. 어느 날 삶에 보면은 자기 책가방이 있고 자기 신주머니가 있어요. 신주머니 없으면 약간 불편한 겁니다. 근데 책가방 없으면 공부 못하는 겁니다. 학교에는 의미가 없는 거죠. 물론 저는 학교에 공부하러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큰 의미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원래 뭐 애들하고 어울리려고 갔기 때문에. 그렇지만 학교에 공부하러 간 거니까 가방을 가지고 가야죠. 삶에도 삶의 가방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가 다 알아서 생각하는 거지만. 네. 어느 날 눈을 감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눈을 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쉬움이 없이 눈을 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매우 많은 돈을 벌거나 매우 많은 성과를 냈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시골에서 노초로 늙어서 삶을 마감해도 삶이 두렵지 않고 평온하게 마감하는 사람이 있고 되게 많은 걸 벌고 꽤 많은 지식과 꽤 많은 지인들을 알고 있는데도 삶이 두렵고 삶이 아쉽고 이건 아닌데 이렇게 죽는 건 진짜 아닌데 그거는 책가방을 놓쳤겠죠. 그리고 그냥 신주머니 들고 댕긴 거예요. 프랑스 신주머니, 똥 신주머니, 루이비통 신주머니, 페라가모 실내화 이렇게 다닌 거죠. 책가방 없이.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인식이 깨어나야 사람은 그 사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삶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고 있거든요. 이 안에도 계속해서 뭐가 돌아다니고 있을까요? 사인. 무슨 사인이 돌아다닐까요? 2분 남았어요. 20분 남았어요. 자, 그런 게 아닙니다. 쪼저리 좋고 매저리 전.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지금 라디오를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나잖아요. 그거 보세요. 라디오에서 소리를 내는 게 아닙니다. 라디오는 소리를 다만 변환시킨 것 뿐입니다. 이렇게 공중에 계속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책인데요. 미국 사람들은 참 정말 두세 수를 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구가 오늘로부터 딱 사람들이 다 사라지면요. 뭐 50년 있다가는 뭐 도시에도 이끼가 생기고 뭐 300년이 지나면 콘크리트가 부식이 되고 1000년이 지나면 철근이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뭐 10,000년이 지나면 다시 지구는 지구의 초기로 뭐 돌아간대요. 자연환경이. 그리고 뭐 바이러스가 어떻게 되고. 그런데 영원히 남는 게 시간이라는 게 있는 한 영원히 남는 게 전파랍니다. 사람들이 일단 한번 쏘은 전파는 사라지지 않는데요. 라디오 전파는. 계속 그걸 떠돈답니다. 자, 어쩌면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삶 너머의 삶에서 아니면 절대자가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 계속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줘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죽고 나서도. 근데 그 라디오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수신해 줄. 안 들리는 거죠. 때로는 그 방법을 모르니까 라디오가 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 딱 잡히면 이게 무슨 소리가 납니까? 막 이런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옛날에 그 다이어리였을 땐 더 그랬었습니다. 저희 누나 안에 이렇게 큰 거 스피커 엄청 두 개 있는 거 그거 이렇게 그래가지고 잣대 같은 데에다가 돌리면 이렇게 눈금이 빨간색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 거 안 잡히니까 두 개가 되니까 이렇게 그때 이제 노이즈죠. 노이즈. 그땐 소리도 아니고 음악도 아니에요. 뭐라고요? 노이즈예요. 노이즈. 두 개의 소리가 혼선되면 노이즈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한 소리가 이렇게 딱 들려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명료하게 탁 나오는. 그러려면 인식이 깨어나고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삶에. 근데 이 인식을 깨어나게 하는 아주 여러 가지 중에 대표 주자가 고통이랍니다. 고통. 어느 날 인간 고통을 당하면 인식이 깨어나기 시작한대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삶이. 나 이때까지 다 내 뜻대로 됐는데.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알게 되죠. 내가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세상에. 더 가슴 아픈 건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내가 아주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난 별로 이때까지 원하는 게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원하는 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되기 시작하죠. 매우 가슴 아픈 일이고 보통 이뤄지는 현상입니다. 이것저것 다 잘 됐어요. 근데 내가 정말 원하는 건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러면은 인간은 그 고통의 문제가 더 깊어질수록 인식이 깨어나기도 한답니다. 아, 그래. 난 누구인가? 나 어디에 있는가? 난 어디에서 왔고 난 어디로 갈 것인가? 난 어디에 있는가? 내 모습은 무엇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고통의 문제가 오면.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대표적인 게 진리가 그 사람을 비췄을 때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두움에 있으면 어두움은 자기가 어두운지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영화에 봐보세요. 어떤 지하, 그 외국에 잘 사는 나라 있잖아요. 뭐 선생님 계신 뭐 이렇게 친구 계신 뭐 소말리아 해적들이라든지 그런 이렇게 게러지가 있는 집에 게러지가 있는 그 지하에 따로 막 옛날 엄마 아버지들 쓰던 물건 막 다 영화에 보면 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희 엄마도 뭐 조상들 다 잘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엄청 부자였다고 그러는데 그거 뭐 어떻게 합니까? 다 망했다는데. 근데 다른 가문에 가도 다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렵게 된 거지 뭐 옛날에 엄청났다고 그러고 뭐 장난 아니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장난이 심하다고 그러는데 애니 어쨌든 그 외국 영화에 보면 그 게라지에 이렇게 딱 지하에 먼지가 많은데 벽이 뚫려가지고 빛이 한 줄기가 탁 오면 그 한 줄기 빛 사이로 뭐가 보입니까? 뭐가 막 왔다 갔다 해요? 하얀 먼지가 이런 장면이 보이잖아요. 보십시오. 빛이 있기 전에 그 먼지는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근데 빛이 비춤에 어둠이 자기가 어둠인 줄 알고 또한 어둠 속에 있는 먼지가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거든요.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진리,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전 보편적 진리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삶의 룰, 삶의 원칙, 이 우주가 움직여지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주는 질서대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 질서가 어긋날 때 충돌합니다. 그리고 되게 고통을 맛보죠. 네. 그런데 그 질서라는 그 룰이 어느 날 내 삶을 탁 비출 때 보이는 거죠. 어머, 내가 먼지였네. 때로는 나는 강아지인 줄 알았는데 빛이 비춤에 난 강아지가 아니에요. 난 뭐예요? 자, 이게 문학적으로 말이죠. 여러분, 잠깐만. 정말 좀 고등학교 나오셨나 모르겠는데요. 뭐 안 나와도 되죠. 상관없어요. 자, 난 강아지인 줄 알았는데 강아지보다 더 이렇게 좀 럭셔리한 게 뭐 있을까요? 개가 있죠. 개. 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뭐 인내가 좋은 사람은 아닌데요. 좀 여러분 좀 무식하시네요. 자, 우리 선생님 입으신 거. 저런 거 뭡니까? 표범이잖아요, 표범. 나 표범인데, 나 표범으로 태어났는데 개인 줄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그러니까 하이에나가 와서 때리니까 맞고 있는 거예요. 나 사자인데, 나 호랑인데. 너 얼룩덜룩해, 이 새끼야. 그래서 이러고 말. 이 새끼 말이야. 개가 말이야. 너 그 개가 얼룩덜룩해서 되겠어? 뭐야? 여드름이야, 뭐야? 웃긴 놈의 새끼 말이야. 개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호랑이나 표범인데 맞고 있는 거야. 자기가 호랑이인지 모르거든요. 자기 안에 힘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소중하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관리하지 않는데요. 보십시오. 어느 날 저하고 여러분의 물건 중에서 자꾸 잃어버리는 거 있어요. 대부분 싼 건 자주 잊어버려요. 근데 막 여자분들도 막 그 자기가 되게 애주중지해 하는 거 한두 개 아이템은 있어요. 뭐, 나 전요, 다른 거는 되게 이렇게 비싼 거 안 입거든요. 근데 전 빤스는 되게 비싼 거 입어요. 70만 원짜리 빤스. 금빤스 입어요. 그러면 이제 그 금빤스는 따로 보관해놔요. 되게 애지중지하고 신경을 더 쓰죠. 네. 나 다 짜가백인데 나 진짜 오리지널 백 하나 있어. 네? 면세점에서 세일 80% 할 때 엄청 막 자기가 이거 삼으로써 자기는 건졌다고 생각해. 막 그래? 헤이! 막 이번 해외여행은 성공! 막 이러면서 그 백 하나 있다고요. 아마 우리 첼로 하시는 선생님 악기가 그럴지 몰라요. 악기 하드 케이스에 넣고 다니세요? 소프트 케이스에 넣으세요? 네, 하드 다니는데 네. 지금 소프트. 오늘 갖고 올 땐 소프트로. 그래서 첼로 연주자 같은 경우에는요. 악기를 엄청 소중하게 생각해요. 이게 부딪힐 때도 악기로 안 부딪히고 자기 몸으로 부딪히려고 그래요. 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중하면 관리합니다. 그리고 관리하면 소중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 소리를 들으려면 이제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진리가 이렇게 딱 비치고 인식이 되면, 내가 개가 아니라 호랑이구나. 나 이제부터 맞지 말아야지. 나도 힘을 확 내가지고 하이에나가 뭐라고 할 때 한마디 해야지. 나 호랑이야! 때리지 마! 이렇게 얘기해야지. 근데 모르잖아요? 계속 이렇게 맞고 사는 거예요. 삶에. 눌려 살고. 놀리면 놀림 당하고. 네. 그리고, 난 이상한 것 같아. 난 걘데 왜 이렇게 얼룩무늬가 있지? 쟤네는 다 그냥 백구인데. 이상하네, 나 이거. 나 이게 다리가 굵어지지? 뼈에 근종이 생겼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천재가 살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냥 다 이렇게, 야, 넌 왜 그래?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천재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이유도 하나 그런 게 있어요. 너무 독특하니까 그 독특함을 통제할 수 없으면 한국에서 살기가 어렵거든요.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선생님 친구처럼 막 소말리아나 이렇게 과테말라 그리고 막 르완다 이런 데 막 가버리는 거야. 외국에 가서 좋은 사람들 참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외국에 간 사람이 다 그런 것만 아닙니다. 빚 때문에 간 분들이 계시고, 여기서 도저히 한국에서는 빚잔치 못하겠다 그러면 또 가기도 하지만, 한국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많거든요. 한국이 너무 표준적인 잣대로만 사람을 재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여러 군데가 더 가고, 그리고 한국은 더 좋아지겠죠. 근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 사람을 되게 표준적인 잣대로 재고 그 잣대 이상을 벗어나면 이렇게 넌 이상해. 넌 왜 허리가 38이니? 너 이상해. 너 왜 이렇게 머리가 크니? 넌 이상해. 그러니까 나 진짜 이상한가? 나 진짜 이상한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바보가 돼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네. 천재는 외로운 거죠. 정말 우리 한국에서 잘 살고 있는 저희들은 천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천재는 아닌 것 같고 저희는 나름 약삭 빠르게 이쪽으로 시작하다가 또 아니다 싶으면 이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좀 나름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요즘에서 감독님이 또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빛이 사람을 비칠 때, 고통이 다가올 때 인간은 깨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인을 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분이 계시면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사인이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죽으면 절대 고통을 느낄 수 없습니다. 네. 생물학적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문학적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네. 살았으나 죽은 자가 있습니다. 죽었으나 살아있는 자도 있죠. 네.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면 죽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죽었는데 누군가의 기억에서 계속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사람들은 그의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거기다 그냥 꼭 갖다 놓고 잠시 생각하고 삶을 결단하죠. 그래,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네. 어느 날 생각해 보십시오. 저하고 여러분의 무덤에 사람들이 후세대가 찾아와가지고 더 혼란스러워지고 막 더 복잡해지고 막 더 암담하고 막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의 후세대가 아니면 인생의 후배들이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아이들이 우리들의 무덤가에 왔을 때 과연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김수환 주기경이나 법정이나 아니면 우리 가까운 뭐 부모님들 중에서도 그러는 분이 계십니다. 살아있는 거죠. 그 사람은 여전히 추억에서 살아있어서 사람의 현존하는 삶에 사람들의 삶 속 안에 그 사람이 녹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저희가 살아있지만 사람들의 기억에서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살았지만 죽은 겁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살았죠. 그렇지만 인문학적으로는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만약 고통이 온다. 그러면 아직은 저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뭔가 찔림이 있다. 그러면 저희는 가망이 있는 겁니다. 아직은 생명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생명을 잘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아이가 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도와줘야 합니다. 저희는 소나 말처럼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조금 있다가 딱 못 일어납니다. 자꾸 도와줘야 합니다. 여러분을 도와주고 저를 도와주는 게 어떤 걸까요? 어떻게 하면 도와줄 걸까요? 이걸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어떤 걸 할 때 전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장 도움이 안 되는 걸 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는 보면 지금 당장 도움되는 걸 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도움되는 거. 여러분 포프리쇼는요. 지금 당장 도움되는 게 아닙니다. 인문학적인 책들은 지금 당장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지금 당장 도움을 주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거든요. 네. 포프리쇼는 지금 당장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이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도움이 안 되는 건데 그 만남이 끝났을 때 내 몸과 내 마음이 열린다 라고 하는 모임이나 만남이 있으면 그 만남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이 우리를 도와주는 겁니다. 사람은 절대 한 번에 변하지 않죠. 몸도 마음도 절대, never. 절대 한 번에 변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변한다고 얘기하는 건 다이어트 회사뿐입니다. 3개월 안에 변하고 안 되면 100% 환불해준다고 그러는데 다 구랍니다. 그 3개월 안에 변한 게 아닙니다. 전후로 3년이 통째로 변해야 인간은 진짜 자기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근데 우리가 이러는 거예요. 나 그거 몇 번 들어보고 나 몇 번 해보고 한 몇 개월, 1년, 2년 되니까 자기가 변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마스터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각 분야에 진짜 진득한 맛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야구든 축구든. 근데 삶의 진짜 진득한 맛을 아는 사람들은 보통은 10년 이상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죠. 선생님 기타 몇 년 하셨습니까? 저 조금 했어요. 21년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 잘 모르겠어요. 세상의 모든 즐겁게 사는 인간들의 특징입니다. 황병기 선생님이 자기가 그걸 안다고 하겠습니까? 잘 모른다고 합니다. 쇼팽이 피아노를 되게 잘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나이가 70이 넘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70이 넘으니까요. 이제야 트리를 조금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0이 넘으니. 전 그런 원로가 저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그 기간을 그렇게 끝이 열리는 만남을 되게 정기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1년, 2년, 3년, 5년. 아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 다시 볼 필요가 없는 책은 아예 보지도 마십시오. 나 이 책 다시는 안 볼 것 같다. 그 시간 생명이 다 허비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나 이 강의 한 번 듣고 나 듣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강의 절대 보지 마십시오. 네. 시간이 아깝습니다. 봐도 들어도 또 새로운 세상의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네.
그런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 봤는데 막 새로 그런 책이 있어요. 뭐 그 차 탈래 부인의 사랑 이야기 이런 거는 차 탈래 오토바이 탈래 타 오빠 뒤에 나 오토바이 타야지 응 오빠 달려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